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속보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20% 하락한 상황에서 추가 하락 40%를 언급하여 집값이 60% 떨어져야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집값이 3에서 5년간 하락하여 5년 전 시세로 원상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이지만 아직 거품이 많이 끼어있기 때문에 더 떨어뜨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부동산은 2023년 내년이 가장 위험합니다.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자, 속보 원희룡 집값 60% 하락, 오세훈 5년 전 시세 복귀. 지금 원희룡, 오세훈, 추경호 집값 잡는 지금 3인방이 다 몰려 있습니다. 지금 집을 확실하게 잡겠다라는 의지가 강해요. 오세훈은 5년 전 시세, 원희룡은 60% 폭락, 추경호는 거품 붕괴. 바로 이게 타이틀이에요. 자, 오세훈 서울시장 집값 문정부 초기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아예 그냥 말하고 있죠. 예전에 원희룡 장관도 40% 추가 40% 즉 60%까지 떨어져야 정상이다. 자, 오세훈 문재인 정부 초기 5년 전 시세로 돌아간다. 여러분들 2017년으로 돌아가게 되면 가격이 얼마가 될까요? 서울 아마 평균 가격이 한 5억 6억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거의 5, 6억이 지금 13억까지 갔거든요. 즉 거의 50에서 60% 폭락이나 다름없습니다. 경기도는 70%, 지방 경기도는 70% 폭락이에요. 왜? 2020년에 다 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집값 거품 3에서 5년간 떨어뜨리겠다라는 의지.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상당히 강해요. 집값을 하락시키겠다는 의지가. 급격한 경착륙보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제 빨리 떨어뜨리겠다는 게 아니라 천천히. 원래 가격으로 환원하는데 서서히 떨어뜨리겠다. 이게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자, 원희룡 60% 폭락. 현재 20% 떨어졌으니까 40% 추가 하락하게 되면 합치면 60이잖아요. 본인이 언급한 건 40%예요. 추가 하락을. 자, 그 다음에 지각 거품 서울 PIR 규모 이걸 말씀했죠. 18에서 10으로 낮추겠다. 결론적으로는 뭐 반토막 내겠다 이 말 아닙니까? 하강 지금 사이클 8년. 보통 사이클이 이렇게 8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하강 사이클이 지금 겨우 1년 빠진 상황에서 부양책을 쓴다든가 이런 것들은 의미도 없고 효과가 없다. 본인 입에서 직접 한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오세훈 원희룡 둘 다 연착륙시키되 집값을 폭락시키겠다. 자, 추경호 안정적인 집값 하락을 먼저 강조합니다. 집값 거품은 동의하고 지금 집값 하락 속도가 아주 심각해요. 너무나 빨라요. 연착륙을 목표로 한답니다. 천천히 떨어뜨리게 하는 게 연착륙이죠. 1월에 규제지역 추가 해제하겠다라고 또 못을 박았어요. 자, 아마 제 생각에는 서울의 대부분 강남 3구하고 한강변 일부를 제외한 뭐 용산이라든가 이런데 일부를 제외한 곳은 다 해제할 것 같아요. 2월 달에는 세제 인하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자, 이제 집값 급락. 왜 집값이 이렇게 급락을 할까요? 가격 거품,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이 세 가지가 지금 맞물리고 있어요. 특히 현 시점에서는 교묘하게 이 세 가지가 맞물리고 있습니다. 가격 거품이 많이 꺼지고 있지만 아직도 심하거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 지금 막바지에 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올라가는 중이고 경기 침체는 이미 시작됐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지금 맞물리고 있어요. 그러니 집값이 급락하죠. 가격 거품,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자, 가격 거품이 어느 정도냐? 전국적으로 130%. 한마디로 지금 반토막이 돼야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반토막이 돼야. 2021년 가격, 자, 2021년에는 가격이 고점인 게 화두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2022년은 금리 인상이 화두였죠. 그럼 내년에는 뭐가 화두일까요? 23년, 24년은 경기 침체가 화두입니다. 자, 21년 예상 가격 서울 자 13억이 6.5억으로 떨어져야 정상이다. 경기도 7억이 3.5억, 광역시 지방은 5억이 2.5억. 결론적으로 반토막 정도 나야 정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금리 인상, 우리나라
아마 최고점을 3.5% 정도로 예상을 해요. 자, 2022년 올해 예상 금리는 22년 3.25인데 내년 3월 달 이전에 3.5를 찍을 것 같아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꼭지. 그렇지만 23년 3%까지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기준금리는 24년 말 2.5%, 25년에는 약 1.5%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만 예상대로만 된다면 참 좋은데 내년에 또 무슨 문제가 터져서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진짜 심각해져요. 두 번째, 경기 침체. 한국이 내년 경제 성장률이 1.5%입니다. 23년에서 24년 경기 침체가 화두가 될 텐데, 자, 예상 경제 성장률 23년에 1.5라는 말은 많이 이제 나오고 있죠. 생각보다 상당히 낮은 수치인데 24년에는 2.5, 25년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3% 회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내년에 경기가 아주 심각하게 세계 경기가 침체됨으로써 1%에 머물다든가, 내년에 1% 맞는데 내후년에 말하는 거죠. 또는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든가 이러면요, 집값 난리 납니다. 진짜로. 그때는 50%가 바닥이 아니에요. 정말 끔찍하게 1분짝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아야겠죠. 이제 부동산 반등한다, 매물 감소, 가격 반등, 지금 이런 뉴스들이 심심치 않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은 반등하고 있어요. 자, 부동산 반등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자, 매물이 지금 감소되고 있어요. 서울은 매물이 감소된 거 맞아요, 지금. 왜? 정부가 계속 규제 완화를 내놓으니까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죠. 또 내놔봤자 팔리지도 않으니까. 두 번째, 가격 반등. 일부 지역은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간 곳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점. 이 세 가지로 한번 짚어볼까요? 매물 감소. 한 달 만에 7.0%가 감소. 그전에는 계속 매물이 늘어나기만 했어요. 1년 내내. 그러다가 처음으로 서울 매물이 감소됐고, 자, 서울 감소를 구체적으로 보니까 5.5만 건이었던 매물이 5.1만 건으로 확 줄었습니다. 매물도 그렇게 많지는 않죠. 서울의 집 개수에 비한다면. 물론 거래량은 뭐 500건, 700건,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길 것은 아니지만, 자, 거래량도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자, 10월 달에 550건, 뭐 600건 이러다가 12월 아직 다 가지도 않았는데 720건 늘어났네요. 그죠? 이번 달은 아마 1000건 언저리 가까이 가지 않을까. 즉, 매물 감소하고 그 다음에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이 말은 집값이 지금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신호로 지금 해석하는 겁니다. 가격 반등, 구체적으로 말하면 특히 잠실이 많이 빠졌죠. 엘리트 17억에서 19억대로 떨어졌던 것들이 지금 몇 개 나와 있긴 하지만 20억대로 다 올라왔어요. 특히 잠실이 많이 빠진 것도 있어요. 다른 곳들보다 더. 강남권에서는 잠실이 많이 빠졌는데, 잠실만이 아니라 송파구 전체가 지금 너무 많이 빠졌는데 지금 반등하고 있는 흐름 맞아요. 그렇지만 자, 이게 금리 정점 2023년 3월달 내년에 정점을 찍고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이 뛸 것이니까 그 기대감으로 선반영이 되고, 또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예요. 또한 세제 혜택, 내년 보유세 60%나 감소됩니다. 강남에 두 개를 갖고 있어도요 60%, 2021년 기준으로 하면 거의 70%나 줄었어요, 세금이.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이 싼 가격에 팔까,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보유세가 줄어드니까. 여기 보시면 문제점. 그렇지만 이거 두 개를 너무 철떡같이 믿지 마세요. 왜냐? 지금 거시적인 걸 봐야 돼요. 큰 걸 봐야 돼요. 나무를 봐서는 안 돼요. 숲을 봐야 돼요. 숲을 보면, 자,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락폭이 큰 곳이 일시적으로 반등하고 일시적으로 매물 감소하면서 거래가 증가한 것 뿐이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심각합니다. 자, 하락 요인이 산적한데 금융도 불안하죠. PF 문제로.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아직 금리가 확정된 게 아니에요. 미국은 내년 내내 금리 인하 안 하겠다고 단언을 했어요, 미국이. 물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파월이지만, 자, 그 다음에 1, 2년 동안 더 앞으로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이면 반토막이 날 가능성이 크고, 자, 내후년까지 빠지면 60% 떨어진 것들이 속출할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봐라.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 말입니다. 이제는 집값 뭐한테 달렸다? 경제에 달렸어요.
세 가지가 지금 다 몰린 상황이 현재 12월 달이거든요. 자, 일부 낙관론자들은 경제 회복을 강조합니다. 여기 보면 세계 경제 급격한 침체를 겪나 미국, 유럽, 중국 전망이 암울. 세계 모든 나라가 내년은 올해보다 경기 침체가 확실합니다. 이건 100%예요. 문제는 내년 하반기부터 얼마나 반등해서 내후년 24년에 올라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내년 중으로 주가가 뛰느냐, 가상화폐가 뛰느냐, 부동산이 후행으로 반등하느냐가 달려있는 거죠. 경제 회복, 기간 2013년 회복, 미국 물가 안정,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완화되고 금리 인하, 바로 이 모든 것을 갖춰지게 되면 주식은 내년에 뜁니다. 23년에 상승. 비트코인 내년부터 반등할 겁니다.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뛰면서 같이 연달아 하반기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이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가 않아요. 가능성으로 보면 X. 가장 확률이 높은 게 경제 침체입니다. 기간 24년의 회복. 즉 내년은 무조건 빠지고 24년부터 올라갈 것이다라는 게 가장 지금 큰 전망이에요. 자, 환경. 미국 물가가 불안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고 금리 인상, 정책, 자산. 주식은 24년에 올라가겠죠. 비트코인도 24년 올라가고 부동산도 24년. 아까 회복이 되면 내년에 올라가는데 경기 침체에 빠짐으로써 24년 이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더 커졌다. 문제는 이건 누구도 언급을 안 하는데 경제 위기 위험성도 있고 또는 장기 경제 침체 위험성도 퍼센트는 낮지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작정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망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가 주식 막 빼라고 하는 이유는 언제 뛸지도 모르고 떨어지면 박살나기 때문에 그래요. 뛰어봤자 거기서 거기고 떨어지면 반토막 밑으로 떨어집니다. 지금 가격에서도. 여기 보세요. 기간 27년이나 회복. 미국, 중국, 유럽이 지금 위기 맞아요. 경제 위기가 확산될 수 있고요. 환율 조금 안정 찾았다지만 아직도 높고 경제 성장률이 문제인데 이게 지금 쥐약이죠. 자산, 주식 고점 대비 70% 떨어져요. 현재 고점 대비 70%면 현재도 반토막 이하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비트코인 고점 대비 90%. 그러니까 여러분들 암호화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휴지 조각 될 수 있어요. 부동산 고점 대비 60%까지 경제위기 터지면 이제는 전국 집값 30에서 50% 하락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토지대장 부동산 스터디에서 따온 겁니다. 대략 개포주공 6단지 28억이 19억. 진짜 많이 빠졌네요. 자, 33%나 떨어졌고 마이너스 9억. 그 다음에 음마 26억이 18억대로 28.27% 빠졌고, 그 다음에 펜트하우스 마포의 신공덕동에 있죠. 19억짜리가 13억. 정말 많이 빠졌죠. 자, 얘도 31%가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풍산 3부 르네상스, 이거는 하남시 덕풍동에 있습니다. 13억짜리가 6억 9천. 정말 끔찍하죠. 거의 50% 가까이. 이번에는 한진 하나 그랑빌 노원구 월계동에 있습니다. 얘 10억 5천짜리가 6억 5천. 제가 10억이 6억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데 이미 이렇게 분기된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10억을 이제 5억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본으로 반토막 거의 40% 이상 떨어졌어요. 레미안 힐스테이트 고덕 14억 3천이 분기돼 갖고 9억대로. 이게 지금 좀 많이 떨어진 편에 속한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안 내놓으면 거래도 안 됩니다. 거래가 안 돼요, 아예. 오른쪽 위례 롯데캐슬 14억 9천 15억 갔던 게 어떻게 9억대로 떨어지고 있죠. 지금 위례도 지금 5억씩 떨어진 것들이 수두룩. 광명 역세권 휴먼시아 3단지 9억이 5억 거의 뭐. 그 다음에 송도 캐슬 앤 해모르 9억이 4억 8천 반토막이죠. 그 다음에 만촌 삼정 그린코아 에듀파크 대구 수성구 만촌동이죠. 13억 9천 6억 9천. 이제 이미 대구는 반토막짜리들이 계속 급증. 그 다음에 부산 동래구 사직동, 부산은 늦게 빠져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도 12억 4천5백이 7억 5천, 거의 40% 떨어졌습니다. 자, 센텀 비스타 동원 부산 수영구의 밀락동에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10억 9천5백이 6억 5천. 결론적으로 10억짜리들이 6억으로 이제 막 추락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좀 기다리라 이거예요. 전국 2013년 많이 빠졌고 서울 하락 1에서 6위.
여기 보면 세종,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울산 순으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여기는 올해 많이 빠졌기 때문에 2022년에 많이 빠져서 내년에는 좀 덜 빠질 겁니다. 그런데 서울, 부산, 전남, 충남, 광주 여기는요. 내년에 아예 망하다시피 내려갈 가능성이 커요. 왜? 올해 덜 빠지면 내년에 많이 빠지는 건 진리예요. 늦게 뛴 곳들이 나중에 많이 뛰듯이. 자, 서울, 강북 어디가 많이 빠졌느냐 봤더니 노원, 도봉, 성북, 강북, 은평, 서대문이 무진장이 빠졌죠. 이제 2013년부터 수도권 공급 폭탄 미분양. 여기 보시면 내년에 서울, 경기, 인천이 이렇게 분양이 많아요. 특히 경기도가 많은 까닭은 3기 신도시, 택지지구. 부산, 대구, 대전도 광역시 규모에 비해서 물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보세요. 예전에 16만까지 갔던 게 쭉 내려와서 1만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 4만 7천. 이거 10월 기준이에요. 지금 5만 넘어갔습니다. 얘가 이제 쭉 올라가겠죠. 10만이 넘어가는 순간 이제 미분양 폭탄이 터지겠죠. 기대 인플레이션은 다행히 좀 내려가고 있고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금 바닥 따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BSI 추이, 자영업자 이자 부담, 금융불안 지수를 봤더니 BSI, 제조업, 비제조업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다행히 최근에 조금 소폭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내려가고 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경기 침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확 떨어지고 있잖아요. 자, 여기 보면 이자 부담 0.25, 일 때는 1.8조였던 게 1.50으로 늘어났다. 그러면 11.1조까지 자영업자 이자 부담 규모가 확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내년이 고비입니다. 금융불안지수 FSI 지금 예전에 글로벌 때까지는 아니래도 이거 코로나 그리고 지금 최근 이거예요. 코로나 때하고 지금 위기 상황으로 같아요. 얘 지금 내년에 경기 침체되면 계속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상당히 위험한 이 부동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동산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면 가계와 기업 부채로 인한 금융부실이 심각한 수준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연착륙을 시도하면서 집값이 안정화되도록 해야 하는데 과연 반등 시점은 언제일까요? 감사합니다.